개의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폭격당한 일부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합동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근처와 대통령궁 등이 있는 지역에도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졌습니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과 카라즈, 미사일 기지가 있는 케르만샤에서도 폭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공격 직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8분짜리 영상을 공개해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테러 정권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자국민 보호와 이란 정권 교체를 이유로 냈습니다. Bombs will be dropping everywhere. When we are finished, take over your government. It will be yours to tak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3차 핵협상에 불만을 드러낸 뒤 군사 공격에 나선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번 공격은 몇 달 동안 기획됐고 공습이 4일간 지속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내 사상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인터넷은 거의 차단됐고 휴대전화 통화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 가능성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곧바로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 여러 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난해 6월 잇따라 이란을 공습한 바 있는데요. 불과 8달 만에 다시 대규모 공격에 나선 중심엔 이란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인 공격에 나서 이란의 핵전력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공습을 단행하기 직전인 지난 26일 제네바에서의 핵 합의가 최종 결렬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측에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농축 우라늄을 전량 국외로 옮기라며 모든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사실상 백기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주권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하다 오늘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핵 포기를 거부했다고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군사적 위협인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very opportunity to renounce their nuclear ambitions. We are going to destroy their missiles and raise their missile industry to the ground. 미국의 타격은 작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정밀 유도탄으로 핵시설을 타격했지만 이번 공격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제럴드 포드함 등 2개 항공모함 전단과 스텔스 폭격기 등이 총동원돼 이스라엘과 함께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핵 불능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이 공격을 마치면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며 이번이 이란 정부를 끝낼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꼽히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도 무너뜨려 이스라엘의 근심을 없앨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유혈 진압될 때 항모 전단을 인도양과 홍해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이스라엘과 줄곧 공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미 미군 기지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고 세계 원유 수송의 요지인 호르무스 해협 봉쇄도 경고한 바 있어 이번 공격은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그럼 미국 연결해서 이번 공격의 이유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손병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한데요. 이번에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네요. 네, 이번 공격 시작 전까지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어제 백악관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군사력을 사용하면 이란 정권 교체가 될 걸로 생각하는지 기자가 물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답변을 며칠째 반복해 왔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나온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면서 이란의 군사력을 괴멸시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란 국민들한테도 정권 전복을 촉구했죠. 최근 민주화 시위에 나선 이란 시민들이 대규모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명분은 이란 정권이 제공한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정권과 분리해서 언급했는데 이란 국민들에게 공격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체제 전복을 촉구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현실적인 판단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반정부 시위 대신 이란 내 반미 세력 결집이 일어나면 전쟁 장기화라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거리 공습과 지상군 투입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 전쟁이 길어지면 중간 선거에도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에게 폭발적인 반정권 시위의 힘을 다시 보여달라고 일종의 선동을 한 걸로 분석됩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 지역에 배치한 전력이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 아닙니까? 미국 현지에선 이번 공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대규모 전투작전을 시작했다고 선포해서 단기간에 공격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공격이 수일 동안 진행될 거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명의 미군 사상자도 없었다고 자랑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미국 영웅들의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미리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란 군대를 무력화하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하려면 항공모함 전단과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지속적인 공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란의 반격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덕영 특파원, 이란의 반격이 상당히 빨리 시작됐네요. 네, 이란은 포격이 시작된 후 곧바로 보복 공격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방공만 아이언돔이 작동 중인 가운데 조금 전 수도 테라비브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중동의 미군 기지들에 대한 연쇄다발적 공격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고 카타르에선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미사일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SNS에서 우리는 경고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통제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란 고위 관계자는 레드라인은 없다. 중동 내 모든 미국과 이스라엘 자산은 이제 합법적인 공격 목표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란 국민을 향해 국가를 접수하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도 논의가 된 내용이겠죠?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사실상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전에 녹화된 연설 방송에서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이 가져오는 존립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을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전을 예상한 듯 이스라엘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교와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모임과 외출 등이 즉각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까지도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충돌이 어디까지 갈까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충돌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고 12일간 교전이 이어졌는데요.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파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도 이미 크게 약화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경제난이 겹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이어가면서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거란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약화된 이란의 현 상황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놓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이란이 전면 대응에 나설 경우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안보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엔 적지 않은 우리 교민과 파병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현지 교민 상황을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도 폭발음이 잇따랐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2천여 명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카타르에는 비상 대응 알림이 휴대전화로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하구나. 교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상황이고 기자님하고 통화하기 10분 전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받았어요. 외출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안전을 만전을 기하라. 100여 명의 교민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파악한 피해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계속 미군과 연관 있는 중동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 인접 국가들에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머무르고 있는 만큼 현지 대사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중동 국가들이 영공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서 교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및 인근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차관을 주제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교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방부 역시 중동에 파병된 동명, 청해부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저녁 7시를 기해 외교안보 부처들이 참여하는 NSC 실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는데 이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교민 안전 대책을 총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국회에선 대법관 증언법 처리를 두고 닷새째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에 이어 오늘 대법관 증언법까지 통과되면